한글을 다 떼야 할까요? 글읽기가 얼마나 유창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완벽히 다 떼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글을 좀 약간 천천히 느리게라도 떠듬떠듬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학교 입학했을 때 너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읽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화책 같은 것도 사실 스스로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사실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낱말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한 7살 때부터 낱말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짧은 글이 조금 있는 동화책 정도는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학교 와서 한글을 배울 때 실력이 폭풍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당연히 아이들 1학년 말고 2학년 돼도 받아쓰기 잘 못하거든요. 네. 사실 틀리는 건 되게 괜찮아요. 틀리는 건 괜찮은데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낱말 정도 뭐 자기 이름이라던가 뭐 받침이 없는 아주 간단한 낱말 정도 쓰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글자를 안다는 그 자신감. 그게 사실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이게 진짜 네. 이 한글에 대한 자신감이 이 모든 교과를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진짜 적응력이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3월에 적응을 아이가 잘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1년이 저는 사실 갈린다고 생각해요. 초등 예비맘이라고 하면 3월에 입학을 앞둔 엄마들이 이제 이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학부모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걸 봤는데 내 아이가 한글이 지금 안 돼 있어. 그럼 남은 시간 2달인 거잖아요. 네. 그 2달 동안 어떻게 학습하기를 권장하시는지를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책 읽기. 그러니까 부모님의 육성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보고. 그러면 애들이 어쨌든 눈으로 보고 형태라도 좀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와서 배울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생활 속에서 뭐 과자 먹다가도 과자 봉지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과자 봉지 읽어주고 간판 읽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BS에서 하는 아이아가 있거든요. 아이아를 정말 많이 보면 아이가 스스로 해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아이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 그리고 책 읽기 좋긴 좋은데 이 아이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준다고 해서 이 책과 이 글자를 보고 이거는 이 아이 수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아이 구체적으로 이건 기억이야. 그리고 이거는 아야. 우리 외에 정말 벽에다가 벽포처럼 많이 붙여놓는 한글 있잖아요. 모양을 아이들이 저는 잘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전적인 방법. 그럼요. 벽에 붙이기. 그럼요. 클래식한 방법을 써야 돼요. 클래식이 최고다. 이 책이 아니에요? 일단 낱말 위주로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면 일단 쉬운 낱말 같은 것들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좀 더 어릴 때는 그 그림이랑 글자를 매칭하는 이런 놀이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림 빼고 이제 글자만 봐도 좀 읽을 수 있는지 이거 집에서 간단하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아이랑 놀듯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자주 보는 용어. 그런 것들은 아이가 그렇죠. 이렇게 그림처럼 인식하게끔 자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그렇죠. 번호, 이 이름. 왜냐면 우리가 그렇죠. 학교에서 진짜 자주 보잖아요. 맞아요. 이름? 이름이라는 거를 이제 통으로 사진처럼 아이들가 인식하게 되면 여긴 내 이름 쓰는 거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번호. 맞아요. 이런 거, 내가 번호 쓰는 거구나. 그렇죠. 학교에서 많이 보는 낱말. 교실에 교실에 시간표 붙어 있는데 네. 시간표도 붙어 있는데 국어, 수학 맞아, 이렇게 맞아. 있는데 애들이 국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표는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그 낱말을 읽을 줄 모르면 무슨 책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각인시키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글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익숙해질 수 있게 그냥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게 이 정도만 돼서 입학을 해도 이제 체계적으로 한글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딱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 한글 헤드 프로그램이 교육청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아이만 그거 받는다 이러면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급한 그 시기에 아이를 막 닥달하거나 막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고 가면 너만 못해, 그럼 너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도 너 안 놀아, 이러면 오히려 애들이 학교 가는 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그냥 익숙해지는 그 상태로 입학을 해도 괜찮다,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네. 그래도 그 한 달은 네. 좀 이제 물론 맞벌이 하시고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 이 한 달만큼은 내가 이제 조금 뒤처졌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온전히 좀 집중해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집에 와서 다시 그것에 대해 얘기해보고 딱 3월 한 달이라도 네 정말 좀 온전히 시간을 아이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1학년은 무엇을 배우나요? 시험도 치나요? 1학년은 일단 크게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렇게 나뉘는데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별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내용이 모두 다 통합교과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1학년은 좀 적응 활동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수를 내기 위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따라왔는가, 그 과정을 잘 익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참여만 잘했으면 당연히 쉽게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학부모님들이 수행평가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무엇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과정 중심. 네. 수업 결과와 함께 안에서 네. 이 아이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 수행평가의 기준이라던가 이제 어떤 과목에서 언제 평가가 진행되는지는 학기 초에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 아이들이 뭐 한 학기 동안 몇 과목을 보고 어떤 수준에서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뭔가 학교에서 평가를 했다는데 집으로 시험지를 안 가져왔어요. 뭐 시험 안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모든 평가가 다 종이로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미술 활동처럼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과정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시험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통합교과가 특히 그런 거 네, 같죠.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체험하고, 노래 부르기, 게임하기. 몸으로 네. 표현하기, 네, 이런 맞아. 건 사실 시험지가 따로 없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시험지가 없으니까 시험 안 본 거 아니냐, 뭘 보고 평가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평가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때처럼 수미양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잘함. 자람, 보통, 무령요함. 근데 또 보통을 받으면 정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인가? 어지간하면 매우 잘하면 줍니다. 아, 근데 저학년은 웬만하면 좀 잘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을 애초에 좀 되게 낮게 잡아요, 저학년은. 그럼 약간 경기도는 이거 있잖아요. 제 시험을 계속 보게 해서 맞아. 매우 잘함이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정에서 볼 때는 그냥 매우 잘함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시험지가 세상이 더 나갔다. 네. 그러니까 제 시험을 제 세 번 본 통해서 거예요. 네, 매우 잘함까지 간 아, 거예요. 매우 잘함 나한테까지. 네. 갈수 없어요. 네, 안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저희는 어.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수행평까지 네. 집으로 보내세요? 네네. 저희는 그거 완전 재량이거든요. 아. 안 보내도 된다. 왜냐면 이게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안 보내요. 그냥 저희가 보관만 하거든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이제 모르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잘하는 줄 아시죠? 계속 그래서 잘하는 줄 간극을 아시죠? 줄이는 네.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행평가는 사실 전체적으로 쉽게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수행평가 전에 단원평가. 저도 그래요. 예. 단원평가는 진짜 only 네. 25개 그 네. 진짜 아이들이 네. 정말 지필로 푸는 예전 우리 방식대로 네. 20문제 맞아요. 이렇게 딱 네.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런데 내가 낸 수행평가에서 매우 잘함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알아서 판단하시라. 둘 다 보는 거. 아, 꿀팁이네. 네. 네, 숙제나 과제는 어느 정도 양과 난이도로 주어지며 부모는 얼마나 도움을 주어야 하나요? 이거는 학급마다 좀 숙제나 과제를 내주는 게 이제 학급의 담임 선생님마다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교에서 다 끝내고 숙제나 과제를 안 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안에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 끝난 이후에 이제 아까 뭐 방과 후 그리고 뭐 어떤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까지 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떠세요? 1학년은 별로 과제나 숙제가 많지 않아요? 뭐 더 그렇죠. 네. 네. 끝까지 하는 걸 옆에서 봐주시는 거? 저도 완전 네. 네. 완전 그것만. 얘가 뭐 틀리게 하든 맞게 하든 맞아요. 이상하게 쓰든 그치만 했다라는 걸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걸 이제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알림장을 보고 확인하고 숙제가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같아요. 넘기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이걸 알고 계시고 이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 해서 학교에 가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책임감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림장 보는 거 사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알림장 힘들어요. 제가 학급 그런 앱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이 알림장을 몇 분 읽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맞아요. 몇 명 읽음 맞아요. 이게 네, 이게 나오는 네, 많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다 읽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알고 계세요. 하루가 지나도 읽은 수가 이제 22명이면 13명 읽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다들 바쁘시고 이제 힘드시고 하니까 이제 이 알림장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림장을 일단 최소한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못하면 말씀하신 이렇게라도 대로. 그냥 물어보는 오늘 숙제 있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아이한테 물어본다든지. 가져와봐. 네. 네, 확인해 주시는 네. 것과 안 해주시는 것 맞아요. 아이의 그 생활 습관 맞아, 완전 그렇죠. 차이가 나죠. 맞아요. 네. 집에서 직접 지도하다 보면 자꾸 혼내고 싸우게 됩니다. 팁이 있나요? 팁이 있나요? 옆에 우라통 터지죠. 한숨 나오고 우라통 터지지만 저는 여기에 자꾸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입하다 보면 이게 내 할 일임을 아이가 알다가도 결국에는 자꾸 책임감을 부모에게 전가하게 되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처음엔 좀 옆에 자리를 지킨다. 그렇죠. 네. 옆에서 너가 이걸 끝내는 걸 그냥 보기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고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지만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 좀 방해가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답을 알려주지 마시고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드셔도 조금 화를 조금 억누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죠. 저희도 근데 가르치다 보면 저희도 그쵸? 네, 교사지만 네, 맞아요. 거예요. 근데 또 기다려주면은 맞아요. 이제 좀 늦더라도 좀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기다림이 좀 힘들죠.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역할 거꾸로 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모르는데 너가 좀 설명해 줄래? 이런 경우도 좀 아이가 좀 말 잘하다 보면 그런 경우 역할극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지금 역할극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처애가 지금 역할극에 지금 역할극 너무 좋아해서 저희 집에 가면 아이가 선생님이고 아이가 저희가 선생님? 학생이에요. 그래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근데 역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설명하는 기회도 갖게 되고. 사실 1학년 아이들 역할극 진짜 좋아하잖아요. 다 공부 역할극 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나한테 설명해 줄래? 알려줄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좋은 거. 아이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 2 더하기 3은 뭐야? 근데 그게 의미 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2랑 3 모형을 제가 갖고 와서 나 2랑 3이랑 얘네가 합체를 한대.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애가 2를 여기다가 탁 붙이면서 1, 2, 3, 4, 5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2 더하기 3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물어보는 거야. 얘랑 얘랑 합체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그러면은 걔가 합체? 그럼 이제 더하기가 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이 아주 간단한 용어의 차이인데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바꿔서 이 아이에게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주는 게 어렵지만 그 안에서 아이의 용어에 맞춰서 바꿔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너무 어렵다. 이거 할 거면 교사해야겠다.